이번 시간은 C#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 중에서 배열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배열이라는 항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자,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때 배열이라는 구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배열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이미 변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변수라는 개념을 공부했었고 변수라는 개념 어떤 항목이에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하나의 자료만 저장하는 개념이 변수였습니다. 근데 배열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한 개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물론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배열이라는 구조예요. 이따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 배열이라는 개념, 뒤에 뭐 클래스라든가 뭐 구조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자, 변수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공간. 뭐 클래스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 역할. 구조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개념 중에서 이번에는 배열이란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배열은 하나의 변수명에 하나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와는 달리 배열에는 하나의 배열명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게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배열의 각 요소라는 단어 쓰는데 모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요. 자,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써야 돼요. 변수랑 마찬가지죠. 이 내용은.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뭐 구조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건 뭐 구조체라든가 클래스.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어쨌든 배열이란 구조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각 요소들은 정수형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하다. 자, 아래 표에 보면 제가 0번째 인덱스부터 6번째 인덱스, 즉 배열이 총 7개의 데이터를 가지는 총 7개의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배열이 선언된 모양인데 이때 첫 번째 위치로 접근 가능하다. 첫 번째 위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잠깐 보관해 놓고 가져다 쓰고 싶다. 그때 어떻게 0번째 인덱스, 항상 C 언어 계열, C++, C# 같은 언어는 항상 어떤 거? 자,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합니다. 즉 n-1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7이란 단어를 보면 0부터 6까지라는 자, 숫자 값이 연상이 되면 돼요. 인덱스란 값은 항상 0부터 6까지 자,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0번째 인덱스부터 6번째 인덱스 이런 단어 숫자 값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개념 기억해 두시고, 자, C샵에서 배열의 표기법은 자, 배열 변수를 아래와 같이 선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배열의 데이터 타입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차원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배열 변수의 이름이 옵니다. 즉 처음에 배열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배열의 차원수인데 자, 대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배열 변수의 이름이 온다는 거죠. 요 순서대로. 자, 요 순서대로 값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모양 잘 보세요. 자, 다른 뭐 C 언어라든가 뭐 또는 비주얼 베이직 단넷 같은 다른 언어랑 혹시나 비교가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C샵에서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어떠한 이름이에요. 자, 어떠한 데이터 타입 가로 열고 닫고 어떤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자, 예제로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주로 변수를 많이 사용해서 자,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배열도 중간에 자, 대괄호 열고 닫고 기호를 사용한다. 이게 배열형을 나타냅니다. 배열의 타입을 나타내요. 아, 배열을 만들겠다 할 때 대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배열의 랭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랭크 차원수를 나타냅니다. 1차원이냐 2차원이냐. 크게 배열의 종류, C샵에서의 배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n열의 요소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이냐 1차원 이상의 배열인 뭐 다차원 배열이냐 2차원 이상인 다차원 배열이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1차원 배열이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n열 곱하기 m행으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보면요. 자, 아래의 표는 자, 롱이란 거.
자, 롱형 데이터를 가지는 1차원 배열 로라는 걸 한번 선언해 봤어요. 롱형 데이터 타입은 롱이고, 자, 롱형 변수가 아니라 배열이겠구나. 어떤 이름의 배열? 로라는 배열. 자, 이렇게 합니다. 롱형 데이터를 가지는 1차원 배열 로를 선언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 실제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모양은 아래 표와 같은 스타일로 주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행 기반으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차원 배열은 잘 보세요. 2차원 배열은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네요. 그리고 2차원 배열 선언할 때 대괄호 열고 닫고에 콤마를 하나 붙이네요. 즉 1차원, 2차원 이런 의미예요. 콤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콤마가 하나면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사용되는 모습이고요. 자, 배열 이름은 그리드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세 단계. 데이터 타입, 배열형, 1차원 또는 2차원 또는 3차원, 그리고 배열 이름, 이런 모양은 돼요. 인트형 데이터를 가지는 2차원 배열 그리드를 만드는 거고요. 행과 뭘로? 열 모양으로 구성이 돼요. 실제로는 일렬로 구성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은 이렇게 자, 그리드 모양으로 자, 구성이 된다는 게 배열의 차원수입니다. 이번에는 자, 배열을 선언하고 나서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랭크의 정수형 인덱스를 지정해서 우리가 배열에 접속할 수 있는데, 자, 롱형 배열 1차원 배열 로란 이름의 롱형 1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고요. 자, 롱형 1차원 배열의 세 번째 인덱스에 접근하려면 어디로 접속돼요? 여기로 접속된다는 소리죠. 즉, 여기가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이렇게 3이라고 지정하면 세 번째 인덱스 위치로 자, 접속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트형 2차원 배열, 그리드란 이름의 2차원 배열, 정수형 2차원 배열에 자, 선언해 놓고 그리드 1,2 하게 되면 1,2 하게 되면 자, 어디로 접속된다? 자, 1행 2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행이 아니라 실제로 C샵에서는 0,0부터 진행되니까 1,012죠. 2열 해서 1,2열에서 여기로 접속이 되는 거죠. 주의하세요. 항상 C 언어 계열은 n-1 규칙이 적용이 된다. 항상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한다. 0부터 3이면 0, 1, 2, 3. 자, 1이면 0, 1, 2면 0, 1, 2. 이렇게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실제 위치 값은 여기에 저장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이번에는 배열의 경계 체크하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배열의 경계 끝부분,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계를 체크가 가능하고요. 자, 혹시나 잘못된 인덱스가 지정했다. 배열의 크기가 뭐 3개짜리인데 네 번째 배열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에러가 발생되느냐면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는 자, 예외가 발생합니다. 언제? 잘못된 요소에 접근 가능할 때. 자, 그리고 크게 중요한 배열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속성,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두 가지 속성은 뭐가 있느냐면 length라는 속성과 getLength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length라는 속성과 getLength라는 메서드. 자, length라는 속성은 배열 경계의 자, 길이를 나타내고요. getLength라는 속성은 자, 각각의 배열의 자, 뭐 차원수라고 봐야 되나요? 자, 그림으로 보면 자, 로라는 변수를 제가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총 몇 개? 0, 1, 2, 3, 4, 5라고. 지금 실제적으로 몇 개예요? 6개죠. 즉, 이랬을 때, 자, low.length라는 속성으로 주게 되면 뭐다? 6이란 값이 출력이 되고요. 자, low.getLength의 0번째, 즉, 0번째 행에 대해서 개수가 뭐냐면 6이란 값이 출력이 돼요.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이라면 0,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행 2개, 14개. 이랬을 때 grid.getLength 0번째 길이를 출력하면 얼마? 2행이
2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드에 자, 첫 번째 열 길이를 출력되면 4라는 값이 출력이 될 때, 요런 거 구할 때 이행 4열짜리 배열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런 값을 쓰는 거죠. 자, 랭스는 2 곱하기 4에서 총 8개, 8개의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get length는, 자, 각각의 이행 4열의 값을 출력하고자 했을 때, 3차원 배열을 하면 0, get length 0, get length 1, get length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get length는 첫 번째, 두 번째의 차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차원 배열은 get length 0이 그대로, 자, 개수를 나타내겠죠. length 속성을 나타내겠죠. 자, 이럴 때 배열의 경계를 체크하는 length라는 속성과 get length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 자, 배열과 컬렉션이라는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열이라는 거, 어레이와 컬렉션이라는 구조. 자, 여러분들이 컬렉션이라는 구조를 뭐 다른 언어에서 배워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 특히 ASP라든가 ASP.NET에서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 C샵에서 컬렉션은,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배열은 꽉 찼을 때 크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 배열은 딱 만들어지면, C샵에서 배열은 3칸으로 만들어지면 3칸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컬렉션 구조를 따른, 컬렉션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따지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구조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구조가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컬렉션 클래스는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가 어떤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해요. 어레이 리스트는 중간에 어떤 데이터 입력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배열은 하나의 데이터 타입, 중요한 거죠.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지정하고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컬렉션은 서로 다른 요소, 즉 컬렉션 구조가 총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렉션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여기 값 다르고 여기 값 다르고 여기 값 다르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열의 각 요소에는 읽기 전용 설정이 안 된, 자, 뭐 저장하거나 빼갈 수 있어요. 배열이라는 거는 여기다 값에다 어떤 값을 저장하고 값을 빼갈 수 있어요. 근데 컬렉션은 뭐가 가능하다? 여기는 읽기 전용으로 해놨으면, 자, 어떤 값을 저장하지 않고 이미 저장된 값을 가져다가 쓸 수만 있게 가능하다는 거죠. 컬렉션이란 구조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일반적으로 배열이 컬렉션보다 빠르다. 하지만 유연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즉 컬렉션은 조금 느리지만 유연성이 크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게.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컬렉션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구현을 할 텐데, 컬렉션보다는 배열을 쓰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배열 쓸 거 최대한 변수 쓰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이런 개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컬렉션이란 단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배열하고 컬렉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ASP라는 언어에서는, 자, 배열하고 컬렉션을 거의 엇비슷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열이란 구조, 어레이하고 어레이 리스트가 컬렉션이에요. 어레이가 배열이고 어레이 리스트란 단어가 컬렉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레이 리스트는 뒷부분에서, 클래스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S.NET 2를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비주얼 C# 프로젝트의 콘솔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이번에는 C 드라이브의 C#이라는 폴더에다가, 자, 어떤 이름으로, 자,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C# 콘솔 응용 프로그램,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고요. C 드라이브의 C#이라는 폴더에,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우리가 배열 관련된 샘플을 한번,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삭제를 할까요? 자, 그리고, 자, 진입점이 없다고 하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시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 1차원 배열 .cs 1차원 배열 1.cs라고 해놓고요. 자,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할 텐데, 자, 퍼블릭, 자, 폰트가 좀 작은가요?
네. 1차원 배열.cs 파일. 자, 퍼블릭한 클래스 하나 만들죠. 클래스 이름은 뭐 파일 이름 그대로 할까요? 1차원 배열 1. 자, 그리고 항상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자, 퍼블릭 스태틱. 자, 보이드한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겠고요. 자, 메인이라는 메서드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1차원 배열을, 자, 1차원 배열, 차원수가 하나인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 자, 주석으로 써놓을까요? 1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프로그램. 그랬을 때 우리가 변수라는 걸 선언하는 건 어떻게 하죠? 변수는 뭐 정수형, 뭐 인트 수라는 변수, 인트 넘버라는 변수 선언과 동시에 뭐 1로 선언해 놓고, 자, 인트 넘버는 1로 초기화, 이런 개념 썼죠. 자, 선언 따로 초기화 따로, 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 줄 수 있겠죠. 자, 배열은 여기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죠. 정수형, 배열형, 대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배열을 선언하겠다.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할 때는 여기다 콤마가 붙었다는 거 좀 이따 보고요. 1차원 배열을 선언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뭐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요. 자, 이게 1차원 배열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차수가 하나인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1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고 1차원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따져주고 싶다. 자, 배열을 선언해 놓고 배열의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int형 array라는 이름에, 자, 뭐를? new, 참조 연산자인 new라는, 자, 키워드를 사용해서 몇 개, 정수형 배열 몇 개, 3칸짜리.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참조하는 겁니다. 자, 선언과 동시에, 자, 몇 개로, 자, 메모리 영역을 확보를 하는데, 몇 칸으로? 총 3칸. 근데 실제로 인덱스는 0, 1,2로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두 줄을 한 줄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메모리 배열을 초기화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정수형 어레이, 자, 대괄호 0번째에다가는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 값, 인트형 어레이 첫 번째 인덱스에는 얼마? 2라는 숫자 값, 인트형 어레이 두 번째 인덱스에는 3이란 값,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위에 있는, 자, 변수는 필요 없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배열로 선언해 보면, 어디 부분? 자, 8번 라인에서 int array라는 이름의, 하나의 공간이 잡힙니다. 공간이 잡히고요. 근데 그 공간에는, 자, 총 몇 개의 데이터? 9번 라인에서 int array에다가 뭐를 참조시켜준다? 총 정수형 공간 3칸을 참조를 시켜줘요. 즉, 정수 데이터가 저장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공간을 하나, 뭐 둘, 이렇게 3칸을 잡아줘요. 3칸은 정수형이 데이터가 저장시켜 놓을 3개의 공간을 잡아놓고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누구한테 알려준다? 이 3개의 공간을 누구한테 알려준다? int array라는 변수한테 알려주는 이런 모양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int array 0번째 인덱스에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어디? 여기에 1이 값이 저장되는 거고, 여기 2라는 값이, 숫자 값이, 여기 3이라는 숫자 값이 저장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의 코드는 8번부터 13번 라인까지 수행한 결과는. 자, 아시겠죠? int형 배열, 어떤 이름으로?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하나 선언되고, 몇 개? 정수형 배열 배열의 참조 3개, 3칸을 잡아놓고 정수형만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한테 알려준다?
int array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int array 0번째 인덱스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어디? 여기에 저장되는 거고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세 개의 값을 가져다가 뭐 콘솔창에다가 가져다가 뿌려주고 싶다. 그럼 뭐 세 번 반복할 필요 없이 세 번 가져다 쓸 필요 없이 그냥 포문을 사용해서 가져다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for 정수형 i는 0번째 인덱스부터 i가 3보다 작을 동안 i를 플러스 계속 증가시켜라. 그리고 나서 자, 화면에 system.console.writeLine 메소드 써서 자, 인덱스를 만들고요. 자, 0번째 자리에다가 자, 몇 번째 데이터 얼마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그러면 첫 번째는 i를 출력하고 두 번째는 int array에 i번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i는 0부터 0, 1, 2까지 즉 첫 번째 데이터는 int array의 0번째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화면에는 그대로 1번째 데이터는 1, 2번째 데이터는 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0번째 데이터는 1, 첫 번째 데이터는 2, 두 번째 데이터는 2. 0번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죠. 0번째 인덱스에는 1. 뭐 말을 만들어 볼까요? 뭐 데이터란다는 것이 인덱스라고 말을 만들어 놓고 출력하면 0번째 인덱스에는 1이란 값, 첫 번째 인덱스에는 2라는 값, 두 번째 인덱스에는 3이라는 값이 출력된다는 자, 가장 간단한 자, 1차원 배열 관련된 자, 예제인데요. 보시면 뭐 간단해요. 이렇게 여기가 1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고 선언과 동시에 자, 메모리 영역을 확보해 놓고 총 3개, 즉 0, 1, 2 그리고 여기 코드들이 배열을 초기화하는 코드죠. 그리고 가져다 쓴다. 그 개념보다 배열을 가져다 쓴다. 참조한다. 이러한 개념이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모양이죠. 이때 뭐 포문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문 중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땡겨 볼까요? 포문 말고 for each문으로도 배열은 일반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문 말고 또 for each문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자, 뒷부분의 예제에서 계속 포문을 사용해서 자, 여러분들이 포문만 알고 있다면 이번에는 for each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문을 사용해서 자, 정수형 어떤 거라고 할까요? 뭐 정수형 값을 value는 선언과 동시에 자, 어디 있는 걸로 초기화시켜라. int array에 있는 것을 값으로 array라는 이름의 값으로 in이죠. in 초기화시켜줘라. 그리고 그 개수만큼 화면에 출력을 해라. 얘는 똑같은데 그냥 쓰죠. console.writeLine 해서 그냥 뭐만 출력할까? 값만 출력하죠. 0번째 인덱스에다가 int value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for each문으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 for each문은 자, 여기 배열의 값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을 때 많이 쓰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3개 넣는 거 알겠지만 자, 여기 있는 개수만큼 자, 첫 번째 데이터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int value라는 변수에다 넣어놓고 출력하고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int value에다 넣어놓고 출력하고 세 번째 출력 그리고 어디까지? 마지막에 될 때까지 반복하는 구문이 for each문입니다. for문은 뭐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죠. for each문은 있는 동안 데이터가 있는 동안 자 읽어다가 데이터가 있는 동안 반복한다. 즉 데이터가 있는 동안 반복을 시켜준다. 누구와?
for each문이고, each문. 데이터가 있는 동안 반복을 시켜주는 구문이고, for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for문을 사용하는 거는 정확하게 배열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즉 이런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주로 사용하죠. 맞죠? 그래서 배열에 접근할 때는 주로 for문을 사용한다든가 for each문을 사용해서 접근이 가능해요. 이랬을 때 화면에 어떻게 출력된다? 두 번 출력되겠죠. 1, 2, 3, 1, 2, 3. 얘는 위에 있는 거는 for문을 사용해서, 밑에 있는 거는 for each문을 사용해서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예제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1차원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요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를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뭐 1차원 배열이라고 할까요? 1차원 배열 2.cs 파일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매번 뭐를 클래스 파일을 타이핑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 어떤 이름으로 1차원 배열 두 번째 거라고 보고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한 메인이란 메서드에다가 자, 우리가 원하시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배열이라는 프로젝트의 속성에서 뭐를 시작 개체를 바꿔줘야 되겠죠. 시작 개체를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메인 메서드? 1차원 배열 두 번째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시작으로 하겠다. 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메인 메서드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다른 클래스 파일에서 메인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1차원 배열 이 안에 있는 얘 메인 메서드가 메인으로 출력하고자 했을 때, 즉 시작 개체로 잡아놓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차원 배열 선언과 동시에 요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자, int 형 배열을 하나 선언하겠다. 배열 어떤 이름으로? 뭐 int array란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자, 3조를 바로 걸어라. new 해라. 어떤 타입의? 정수형 타입의 배열을 선언하는데 몇 개? 3개의 데이터를 넣을 거다. 3개의 데이터를 넣을 거다. 그리고 끝내주는 게 아니라 중괄호 열고 닫고 넣어서 몇 개? 3개의 데이터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다가 바로 1, 2, 3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 1차원 배열, 즉 현재 7번 라인 코드는 1차원 배열 선언과 선언, 요소, 생성, 초기화를 동시에 즉 int형 1차원 배열 선언과 동시에 요소 생성 몇 개? 3개로 정수형 배열 3개로 그리고 얼마로 초기화? 3개니까 3칸 중괄호 열고 닫고에 0번째 인덱스에 1 첫 번째 인덱스에 2 세 번째 인덱스에 1 이렇게 한 줄로 작업을 하면 배열 선언 따로 요소 생성 따로 초기화를 따로 해주는 코드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죠. 자, 그리고 자,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뭐 이 for each문 써볼까요? 자, for each 뭐 자, 정수형 뭐 int 뭐라고 할까요? 그 결과값이니까 int 뭐 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원하시는 이름 int value 어떤 값이냐 어디에 있는 int array라는 배열 안에 있는 즉 int array라는 요소 수에 따라서 수의 개수만큼 for each문은 반복하는 구문이에요. 그리고 int array의 0번째서부터 자, 마지막 인덱스까지 값을 하나씩 담아서 화면에 출력하고자 했을 때는 for each문을 쓴다고 했어요. console.writeLine 써서 화면에 출력을 하자. 뭐를?
int value를 얘가 있는 것보다 나중에 1, 2, 3이 출력이 되겠죠. 순서대로 있는 개수만큼 출력이 되겠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예, 1, 2, 3 출력이 잘 되죠. 잘 되는데 어쨌든 for each문을 써도 되고 이럴 때는 for문을 써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for는 int i는 0번째 인덱스부터 어디까지 3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인덱스 크기만큼 i를 플러스 i라 콘솔.writeLine 0번째 인덱스에다가 뭐를 int array의 i 번째 값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얘도 어차피 1, 2, 3이 화면에 출력이 돼요. 예, 맞죠? 2번 출력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열을 참조할 때는 for each문이라든가 form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해 두실 게 여기 부분. 배열은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배열이 과연 몇 개까지 있는지, 배열의 요소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요소수가 몇 개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적으로. 그때 배열의 요소의 개수, 배열의 길이를 알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배열 이름, int array라는 배열 이름에 점 찍어보면 어떤 속성? L자 바로 뜨죠? 길이. 모든 차원의 system.array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요소의 총수를 나타내는 32비트 정수를 가져옵니다. 요소의 개수를 읽어올 수 있어요. 요게 조금 더 프로그램적으로 맞겠죠. 똑같은 내용을 출력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굳이 3이란 값을 쓰는 것보다는 int.array의 length만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4로 잡아놓고 동적으로 네 번째 값을 넣어도 동적으로 다 구현이 되죠. 1, 2, 3, 4, 1, 2, 3, 4. 왜? for each문은 있는 개수만큼 도니까 4번 반복하겠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3이라고 써놨으면 어떻게 돼요? 3개만 출력되고 많은 거겠죠? 4로 바꿨는데도. 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배열의 개수만큼. 여기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어떠한 개수가 어떻게 값이 들어와도 for each문은 다 그 개수만큼 출력하고 for문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자, 해당 배열 이름점 length라는 속성을 사용한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자, 배열 객체의 length라는 속성 기억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1차원 배열 두 번째 예제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추가 클래스,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 1차원 배열 세 번째 점 CS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복사했던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그리고 자,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속성의 시작 개체를 1차원 배열 세 번째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좀 전에 했었던 예제랑 동일하게 1, 2, 3 출력이 되는데, 즉 int array라는 1차원 배열 선언과 동시에 세 칸 요소 생성하고 1, 2, 3으로 추가시켜 주는데, 자, 여기서 자, 좀 전에 예제에서 뭐까지 또 생략할 수 있느냐? 얘를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어차피 뒤에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온다면 거의 대부분 그 값이 여기서 저장된 개수이기 때문에 세 개의 값이 들어온다면 자, 굳이 얘를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하면 초기화 될 때 3으로 자, 요소가 생성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작시켜 보면 동일해요. 맞죠? 맞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즉 인덱스 값, 요소 개수를 생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한 번 더 복사해서 또 1차원 배열 네 번째 예제에서는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또 줄이느냐? 추가 클래스, 이번에는 1차원 배열 네 번째
1차원 배열 네 번째 점 CS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다 다시 한번 붙여놓고 자 붙여놓고 1차원 배열 네 번째 저장하고 프로젝트 속성에서 시작 개체를 1차원 배열 네 번째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시작 개체로 잡아라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간단한 거 저는 요걸 거의 쓰죠. 자 이것도 너무 길다 이 방법을 7번 라인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1차원 배열 3개 잡아놓고 1, 2, 3으로 조개해놓은 코드를 어떻게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1차원 배열을 어떤 이름으로 int array란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요소를 얼마로 생성하고 요소의 데이터 타입은 얼마이고 가까이 요소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하는지를 한꺼번에 하고자 했을 때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중괄호를 닫고 안에 1, 2, 3으로 초기화시켜라. 자, 조금 간단해졌죠? 뭐에 비해서? 앞서 우리가 작성했었던 거에 비해서. 자, 잘 보세요. 인트형, 인티저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에 각각 1, 2, 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시켜라. 제일 간단하고 실행시켰을 때 역시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코드가 상당히 간략해진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변수 선언 따로, 배열 선언 따로, 자, 메모리 영역 확보 따로, 3조 따로, 그리고 자, 대입 따로, 자, 요소 가져다가 참조하는 거. 두 번째 예제는 자, 인트형 배열, 1차원 배열, 인트 어레이 선언과 동시에 세 칸으로 잡고 1, 2, 3인데 세 번째 예제에서는 요거까지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요 값이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제는 아예 이렇게 하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왜? 어차피 선언하는 거 요만큼 타이핑을 줄여준다는 거죠. 최대한 프로그래머한테 좋은 건 뭐예요? 최대한 한자를 쓰더라도 더 줄여서 쓰고 똑같은 효과를 내고 대신 그 코드를 봤을 때 개발자들은 쉽게 이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이러한 예제.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할 때 주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예제 한번 타이핑해 보셔가지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어떠한 항목이 필요하냐면 그냥 한 몇 개 정도? 한 6개 정도? 6개 정도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6개 정도. 그랬을 때 첫 번째 공간에는 1, 두 번째 2, 3, 4, 5, 6 이렇게 총 6개의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화면에 그대로 자, 콘솔 화면에 1, 2, 3, 4, 5, 6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즉 1, 2, 3, 4, 5, 6. 즉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2행 3열 정도의 모양으로 자 2차원 배열 모양으로 행과 열을 구분짓는 자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뽑아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자 그냥 다차원 배열 해도 되고 2차원 배열이라고 할까요? 배열 1.cs 자 2차원 배열이라는 이름의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필요 없고요. 자 2차원 배열이란 클래스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퍼블릭하고 스태틱하고 보이드한 메인이라는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메인이라는 메서드 만들어 줬으니까 얘가 시작 진입점으로 만들어 주려면 프로젝트의 속성에 시작 개체를 자, 어디에 있는 2차원 배열이라는 곳에 있는 뭐를 요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켜라. 다른 거 실행시키지 말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2차원 배열 자 그러면
1차원 배열은, 자,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선언한다고 했어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자,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근데 차수가 몇 개? 2차원이다. 해서 중간에 콤마, 즉, 1차원, 2차원 해서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에 콤마를 하나 두고요. 그리고 배열 이름은 뭐 int array라고 할까요? 정수형 배열이라고 하다. 즉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모양이고요. 두 번째, int array에 라는 배열에 자 요소를 생성하자. new라는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new 자 정수형 배열 을 선언하는데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는데 몇 행 몇 열 2행 3열 정도 총 6개의 데이터 즉 2 곱하기 3개의 요소를 생성하는 구문이죠. 이렇게 참조연산자를 사용해서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int array에 0, 항상 n-1 규칙에 의해서 0, 자리에 뭐 2를 넣어놓고 int array 자 이거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놓게 둘, 셋, 넷, 다섯, 6개 2 곱하기 3 6개 즉 두 번째는 0,1에 2 0,2에 3 그리고 1,0에 4 1,1에 5 6 마지막으로 1,2 이렇게 총 6개의 데이터 공간으로 자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선언하면 2,3으로 선언하게 되면 자 0, 1 이렇게 2행 행우선 그 다음에 행우선 그 다음에 행우선 열 다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이거를 자 2차원 배열에 초기화시켜주는 구문이겠고요. 시켜준 구분이겠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이제 가져다 출력을 하고 싶다면 자 가져다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폼을 써서 for 정수형 i란 변수는 0부터 행을 먼저 i란 변수를 행을 반복하고 자 폼을 두 번 써서 i란 변수는 행을 반복하고 j란 변수는 자 열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i는 0하고 0부터 2보다 작을 동안 0, 1, 즉 0과 1을 반복하고 i를 플러스 해라. 자 이렇게 폼은 하나 묶어주고 또 for int형 j는 0부터 j가 어디보다 3행보다 3열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j를 플러스 해라. 이렇게 이중 포문을 써서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ole.writeLine 해서 자 0번째 인덱스에다가 뭐를 출력하느냐면 int array에 i번째 j번째 인덱스에 있는 배열을 가져다 출력을 해라. 자 그리고 console.write로 출력할까요? 한 줄에 1, 2, 3 출력하고 한 칸 띄고요. 여기 한 칸 띄워주고 1, 2, 3 출력하고 밑에다가 폼 한 줄이 끝나면 행이 끝나면 한 줄 내려주죠. console.write 한 줄 내려주는 거는 n 기호를 사용해서 행 출력 후 한 행 출력 후 자 개행 자 밑으로 한 줄 내리고자 했을 때 이러한 코드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자 코드는 뭐예요? 2행 3열짜리 자 배열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배열에다가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자 그대로 한번 자 이중폼을 써서 화면 출력해 보는 구문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예, 1, 2, 3, 4, 5, 6이 출력되죠. 자 여러분들이 화면 출력하는 거 1, 2, 3, 4, 5, 6 console.write라니까 두 줄씩 내려가네요. console.write로 다시 실행 1, 2, 3, 4, 5, 6 이렇게 출력되는 구문인데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요소를 생성하고 각각의 자리에 자 2차원 배열에 있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시켜주고 그리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 특징이 포문을 두 번 써가지고 화면에 i번째, j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출력해주는 모양
자,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모양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정도 타이핑해 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동영상 강좌 보실 때는 어떻게 화면을 잠깐 멈춰 놓고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타이핑을 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잘 분석이 안 된다 하시면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번 정도라도 더 읽어 보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뭐 지금 예제가 혹시나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자, 일단은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그때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한 번 정도씩 꼭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소스를 2차원 배운 첫 번째 예제 소스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2차원 배열 두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차원 배열 두 번째 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2차원 배열 2로 바꾼 다음에, 자, 얘를 좀 줄여보자는 거죠. 2차원 배열 두 번째 거 그대로 1차원 배열에 있는 거 2차원 배열 첫 번째 예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현재 클래스로, 시작 개체를 2차원 배열 두 번째 클래스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게 실행시키면 뭐 결과는 동일한데, 여기서 자, 제일 기본이 되는 모양은 이렇게 길어요. 얘를 줄여보자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줄이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줄로? 한 줄로. 자, 보겠습니다. 잠깐 지우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요만큼 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자, 뭐 지우죠. 어떻게? 말로 해보면서 가볼게요. 자, 정수형, 인티저, 정수형 배열, 어떤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하겠다. 자,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어떤 이름으로?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자, 선언과 동시에 어떤 키워드? new,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떠한 타입, 데이터 타입, 정수형 데이터 타입 몇 개? 2행 3열 2 곱하기 3 총 6개를 자, 선언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시키자. 몇 행 몇 열? 중간에 놓고 하나, 첫 번째 행, 콤마,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에는 몇 개 데이터? 3개 데이터. 행이 2개, 각각의 열에 3개씩. 즉, 1, 2, 3. 첫 번째 중괄호가 행을 나타내죠. 행 우선이니까. 행 안에 13개. 두 번째 행 안에 13개. 이렇게. 이게 좀 전에, 자, 선언과 동시에 요소 개수,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시켜주는 건데, 좀 전에 만들었던 2차원 배열 첫 번째 예제에서 만들었던 이만큼 군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보다는 확실히 이 코드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코드가 줄어들겠죠. 맞겠죠?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결과는 무조건 맞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는데 1, 2, 3, 4, 5, 6이 출력이 됩니다. 1, 2, 3, 4, 5, 6이 출력이 돼요. 즉 1, 2, 3, 4, 5, 6이 출력이 되는데 행을 먼저 출력하고 열을 먼저 출력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모양이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해놓고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상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가 0,0, 0,1, 0,2, 1,0, 1,1, 1,2라는 인덱스 값을 가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역시 현재 예제도, 현재 화면에 보여져 있는 예제도 좀 전 예제에서 그대로 이렇게 한 줄로 줄여주는 것도 해놓고, 자, 클래스 이름 주의하시고, 자,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차원 배열 선언과 동시에 요소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시켜주는 구문을 또 한 번 줄여보겠습니다. 당연히 뭘 줄여요? 여기를 줄이겠죠. 그래도 하나 예제 그냥 만들어 놓는 의미로 해놓죠.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하나 추가시키고 클래스 이름은
2차원 배열 세 번째. 2차원 배열 세 번째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클래스 이름 2차원 배열 세 번째 거.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리고 시작 개체를 여기 있는 메인 메서드로. 2차원 배열 세 번째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작 개체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호출할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클래스 이름. 응용 프로그램에서 메인 메서드가 하나만 있고 그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설정 안함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우리 같은 게 뭐예요? 여러 개, 자, 메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걔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시켜보면 지난 시간 거랑 동일한데, 예, 뭐 결과는 볼 필요 없고, 뭐가 또 생략 가능하다? 2,3. 배열 요소 개수는 생략 가능하다. 자동적으로 뭐에 의해서? 배열에, 자, 실제 초기화 시켜줄 때 이 값에 따라서 어떻게? 전체를 하나의 배열로 보고, 중간 열고 닫고를 하나의 배열로 보고, 그리고 첫 번째를 하나의 행으로 보고, 콤마, 1행, 2행, 즉 2행. 그리고 하나의 행에 열이 몇 개씩이에요? 하나, 둘, 세 개씩이죠. 즉 2행 3열을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도 된다. 자, 여기서 콤마 생략하는데 콤마를 제가 빼뜨렸네요. 자, 1행, 2행. 콤마를 빼뜨렸네요. 이렇게, 자, 동일하게 출력되는데 제가 뭐를 빼먹었어요? 여기 콤마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자, 2,3에서 2,3을 이라는 숫자 값을 생략해도 된다. 그러면 알아서 뒤에 초기 값에 따라서 몇 행, 몇 열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게 세 번째 개념이죠. 맞죠?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2차원 배열 마지막 예제로, 이거를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자, new라는 거하고, 자, 요소 개수, 요소 타입 필요 없다. 한꺼번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시키자. 자, 어떻게? 전체 소스 하나 더 복사해 놓고, 자, 추가 클래스 2차원 배열이라고 할까요? 2차원 배열 네 번째 .cs 파일 붙여넣기 하고 2차원 배열 네 번째 거로 바꿔놓고, 그리고 시작 개체를 네 번째 걸로. 자, 그리고 실행시키면 동일하게 실행되는데, 맞죠? 동일하게 실행되는데, 여기서 뭐를 줄인다? 요만큼을 줄여도 된다는 거죠. 즉, 자, 그럼 말로 그냥 바로 써볼게요.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어떤 이름으로? int array란 이름으로.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시키자. 바로 값으로. 배열 값으로. 그런데 몇 행 몇 열? 행이 하나, 콤마 두 개고, 그 각각의 열이 몇 개? 하나, 둘. 열이 하나, 둘, 세 개씩. 열이 하나, 둘, 세 개씩. 그래서 그 첫 번째 열에는 1, 2, 3. 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 4, 5, 6을 입력하는 거죠. 뒤 하나 더 넣네요. 이렇게 해서. 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주는 구문이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몇 행 몇 열? 행이 하나요? 행이 두 개요? 2행. 각각의 행에 열이 하나요? 두 개요? 세 개요? 2행 3열짜리 자, 배열을 만들어주는 구문이죠. 그리고 2행 3열 동안에 몇 번째, i번째, j번째 반복하니까 총 6번 반복하면서 0,0부터 1,2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맞죠? 실행시키면 기존에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자, 정수형 2차원 배열 어떤 이름으로?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시켜주는 구문. 이런 구문. 이게 제일 깔끔하죠. 이렇게 초기화 시켜줘도 된다. 라는 개념 생각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도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원 또는 2차원 배열을 공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자,
2차원 배열을 여러 층으로 쌓아놓은 모양의 자 3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룰 일 없고요. 실제적인 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그렇게 다룰 일 없고요. 어쨌든 3차원 배열까지는 우리가 예제로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시켜주고 클래스 이름은 뭐 그대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뭐 3차원 배열.cs 파일. 자 이렇게 3차원 배열.cs 파일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기본 코드만 쓰겠습니다. 생성자 필요 없고 예 3차원 배열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퍼블릭 클래스 3별 자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한 메인이란 메서드 자 메인이란 메서드에다가 3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정수형 3차원 배열 즉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을 여러 층 겹쳐 놓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느냐 3차원 배열의 선언을 하는 코드를 잠깐 써보면 자 int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배열의 자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모양이죠. int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int형 array라는 이름으로. 그랬을 때 콤마가 없으면 1차원 배열, 콤마가 하나 있으면 2차원 배열, 콤마가 하나 두 개 더 있으면 하나 더 있으면 3차원 배열을 나타내는 거죠. 3차원 배열. 자 그리고 3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기화를 시키느냐 자 초기화를 시켜보자 는 new 정수형 자 정수형 배열로 몇 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자 변수 첫 번째로 인자값으로 2층 3행 4열짜리 배열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3행 4열짜리 배열을 두 개 쌓아놓은 모양의 3차원 모양의 자 배열을 만들겠다. 2층 3행 4열짜리 배열을 만들겠다. 2층 3행 4열짜리 배열을 만들겠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뭐부터 정의를 하느냐 자 중괄호 열고 닫고만 밑으로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어떻게 한 층 콤마 두 층 그리고 각각의 한 층의 첫 번째 층에 자 몇 행 3행 4열이니까 한 행 두 행 3행 그리고 자 두 번째 층에도 한 행 콤마 두 행 콤마 세 행 그리고 각각의 행에 몇 개 열? 4개열이니까 콤마 3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런 모양이에요. 예, 좀 복잡하죠? 다시 보면 좀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아예 내리죠. 배열을 초기화 시켜줄 때 자 전체 배열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묶이죠. 맞죠? 그 안에 몇 행? 몇 층? 2층. 즉,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 자, 아예 층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0번째 층. 뭐, 1층. 그리고, 각각의 층에 몇 개? 행? 3개 행. 즉, 3개 행. 3행 4열이니까 3개 행. 그리고, 여기다 1, 2, 3, 1, 2, 3, 4, 5, 6. 자, 초기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10, 11, 12. 이렇게 12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총 24개의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어떤 모양이냐면, 삼행사열짜리 12개의 데이터를 가지는 삼행사열짜리 배열 하나를 몇 층으로? 2층으로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0번째 층, 첫 번째 층, 이렇게 두 번째 층을 쌓아놓은 모양으로 묶어놓은 모양이 3차원 배열의 모양입니다. 3차원 배열. 자, 이렇게 놓고 3차원 배열을 우리가 참조하려면, 자, 그 포문을 3중 루프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포문을 3번 사용하면 되겠죠. 자, 얘를 한번 가져다가 위에 int array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배열을 가져다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모양이 조금 복잡한데, 초기화 시켜주는 게 조금 복잡한데, 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0번째 층, 요게 0번째 층으로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 층. 그리고 몇 행? 각각의 0번째 층에 3개 행 안에 4개 열씩. 마찬가지로 3개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4개의 값들. 그래서 2층, 3행, 4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모양이 뭐다? 이게 3차원 배열이라는 거죠. 자, 포문을 3번 써서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for int형 i는 0부터 i가 몇 개? 자, i가 2층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작을 동안에 한번 반복하고, 층 반복. 얘가 의미하는 거는 층 반복. 그리고 for int j는 역시 마찬가지로 0번째 인덱스부터 j가 자 3행 행이 3개죠. j 그래서 행을 반복하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행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for int j는 0부터 j가 아니라 kijk는 0부터 k란 변수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4보다 작거나 4열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k를 1씩 증가시켜라. 얘가 의미하는 것은 행반복, 열반복이라는 거죠. 열을 반복시킨다. 요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화면에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화면에 어떤 식으로 출력하면 돼요? 자, 콘솔 객체, 콘솔 클래스에 write 메서드를 써서 console.write 메서드를 써서 자, 어떻게 출력해요? 자, 여러분들이 몇 행 몇 열을 출력할 거냐 해서 1, 2, 3, 4 첫 줄에 1, 2, 3, 4 두 번째 5, 6, 7, 8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세 줄 출력하고 한 줄 내리고 세 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몇 행? 자, 0번째 인덱스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하면 되겠죠? 0번째 인덱스 값을 출력을 하는데, 자, 0번째 인덱스 값을 출력하는데 몇 칸을 잡아놓고, 두 칸을 잡아놓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0,2 int array 뭐와 뭐 i번째, j번째, k번째 값을 출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int array i번째, j번째, k번째 값을 출력을 하자. 그 다음에 한 번 출력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한 번 출력한 다음에 열 출력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리죠. 한 줄 내려보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느냐면 control.write write 라인으로 출력해도 되고 write 메서드 써서 역/n으로 한 줄 내려도 되고요. 그리고 한 줄 내리는 거 또 한번 요쯤에도 한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3차원 배열 안에 있는 시작 개체를 3차원 배열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시작 개체로 놓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시켜보면 화면에 일단 결과부터 확인해보면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서부터 24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두 칸씩 잡아놓고 띄웠습니다. 두 칸씩. 자 조금 더 띄워놓는 게 좀 모양상 낫겠네요. 어느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한 칸을 띄워놓고 하면 이렇게 조금 가지런히 두 칸씩 잡아놓고 인덱스 자 자리 채움을 두 칸씩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부터 24까지 이게 첫 번째 층에 하나 둘 삼행 사열 두 번째 층에 하나 둘 셋 삼행 하나 둘 셋 넷 사열 이런 의미예요. 3차원 배열은. 자 2차원 배열을 층으로 구분시켜주는 배열 모양이 3차원 배열입니다. 3차원 배열.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시키고요. 전체 3차원 배열 그 안에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이렇게 층 안에 또 중괄호 열고 닫고로 행 안에 열 역시 행 안에 열 이렇게 몇 개 2층 3행 4열짜리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2층 3행 4열짜리 배열. 그렇기 때문에 층 반복, 행 반복, 열 반복해서 i번째, j번째, k번째에 인덱스를 여기다 출력하는데 두 칸씩 잡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콘솔.write로 라이트로 1, 2, 3, 4 출력하고 한 행, 열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5, 6, 7, 8 출력하고 한 줄 내리고 9, 10, 11, 12 출력하고 한 줄 내리고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리고 나서 다음 층 내리고 마지막에 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다가 어떻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3열, 4행, 아니, 3행, 4열, 3행, 4열 이렇게 자 행과 열로 구분된 배열을 두 개 쌓아놓는 모양, 두 개 이상 쌓아놓는 모양의 3차원 배열 예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현재 보시는 화면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시고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자 현재 화면처럼 출력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고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배열의 배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배열의 배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영어 원본, 자, 영어 C샵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말을 보면 제기드 어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지그재그 이런 단어 쓰죠. 자, 이런 것처럼. 자, 배열의 배열이라는 거는요. 배열의 요소가 일정하지 않은 배열을 뭐라고 한다? 제기드 배열, 배열의 배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달력의 12개월 각각의 날짜 수는 어때요? 다 다르죠. 예를 들면, 1월달은 31일, 2월달은 28일, 2월달은 28일, 점점점 해서 자, 12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배열 요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자 했을 때 1년 365일을 자, 일반 2차원 배열에다가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1월 달부터 1일부터 31일까지 총 몇 개? 자, 총 12개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자, 1월달은 31일까지 있다고 치는데 2월달은 어때요? 2월달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29, 30, 31, 세 가지 정보는 어떻게 해요? 자, 빈 공간으로 놔두고 어떻게 해요? 자, 손해가 보겠죠. 메모리를 낭비를 하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1월달은 31일까지, 2월달은 28일까지, 3월달은 31일, 4월달은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어때요? 그 어떤 날짜값 표현할 때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표현할 때 했을 때 자 31일까지 2차원 배열로 잡게 되면 이런 값이 공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31일까지 없는 날은 해당 자 배열의 공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요소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배열을 다루고자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사용한다? 배열의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365일을 자 우리가 자 배열에다 넣어놓고 자, 어떠한 값을 처리를 해보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자,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자, 배열의 배열은 어떤 모양으로 선언한다?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좀 틀리죠?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나 배열의 배열 모양을 선언하겠다. 배열의 배열을 선언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뭐, int days in months라는 이름으로. 그랬을 때, 자, int days in months에는 뭐로 참조시킨다? new int 12개월로 참조하고 두 번째는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모양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개월로 참조를 하고 두 번째 자, 각각의 요일은 어떻게 각각의 일수, 각 달의 일수는 제가 자, 공란으로 두었어요. 요게 자, 각각의 12개월, 즉 월을 각 달을 초기화시킨 거예요. 총 12개의 달을 만들어 온 거고요. 각각의 첫 번째 달, 자, n-1규칙을 써서 첫 번째 달, 1월 달은 어떻게 몇 개? 31일로 초기화시키고 2월 달은 어떻게 28일로 초기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몇 번? 12번을 작업을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12월달 11월 인덱스 즉 12월달은 32일로 초기화시켜주면 정확하게 해당 연도에 필요한 뭐 365일이면 365일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러지 않고 자, 뭐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65일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달마다 들쑥날쑥하지 못하고 30일이면 31일 그대로 뭐 31 곱하기 12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공간이 잡히겠죠. 그렇지만 자, 배열의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365개의 데이터가 잡힌다는 거. 0번째는 0부터 30까지. 1월달은 2월달은 0부터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자, 잡힌다는 거. 이렇게 해서 배열의 배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기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런 거 날짜값 같은 거 처리할 때는 자, 일반 멀티 디멘션 즉 2차원 배열로 선언한 것보다 뭐를 사용해서 배열의 배열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 표현하는 방식이 한 20% 정도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한 20%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2개월을 뭐 2차원 배열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기드 배열로 사용하게 되면 한 성능이 한 20% 정도 향상이 올 수 있다. 자,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 업무에 필요한 내용 중에서 혹시나 이런 항목이 배열의 요소가 일정하지 않을 때 뭐를 사용한다? 제기드 배열을 한번 정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럼 배열의 배열을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C# 프로젝트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뭐 배열의 배열.cs 파일. 자, 배열의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데 using system public 클래스 뭐 배열의 배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클래스에다가 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속성에서 시작 개체를 뭐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배열의 배열점 cs 파일 안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키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특정한 연도에 해당되는 요일수를 알고 싶어요. 일단 이걸 먼저 한번 화면에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현재 강좌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04년 11월입니다. 2004년 11월. 자,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2월 달에는 며칠까지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2월에는 29일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달은 28일까지 있죠. 그런데 2004년 2월 달은 29일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연도에 해당되는 일수가 몇 개나 있는지, 며칠이 있는지를 알고자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자, .NET 프레임워크의 클래스 중에서는 데이트 타임이란 구조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찍어보면 자,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콘솔 클래스의 writeLine 메서드 써서 자, 데이트 타임 이란 구조체에 자, days in months 언제? 2004년 2월 달에 며칠이 있는지를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데이트 타임이라는 구조체를 사용하시면 되죠. 데이트 타임이라는 구조체에 자, days in months라는 자, 속성 값을
사용하면 화면에 2004년 2월 달에 며칠? 자, 제가 알고 있는 2월 달은 29일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29일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date time 구조체에 days in months라는 뭘 써서 자, 속성을 메서드를 써서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004년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러면 총 며칠? 366일 있겠네요. 그 366일이라는 값을 자, 공간을 잡아놓고 각각의 공간에 그대로 1이란 값을 저장시켜 놓고 더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366이 나오겠죠. 1월 1일도 1, 12월 31일도 1이라는 숫자 값 넣어놓고 다 더해버리면 자, 전체 366, 즉 그 날짜 값까지 나오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로 쓸만한 항목이 우리가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제기드 배열, 즉 배열의 배열 또는 뭐 다단계 배열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배열의 배열을 사용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datetime days in months라는 자, 속성 값을 사용해서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수형 자, 배열을 선언하겠다.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는데 다단계 배열은 어떻게 선언한다? 중괄호 열고 닫고 배열의 배열형을 선언하겠다. 어떤 이름으로? int 뭐 days in months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int days in months라는 자, 배열의 배열을 선언해 놓고 int days in months에다가 자, 몇 개를 참조시킨다? 정수형 12개 12개월만 참조하고 나머지 각각의 월에 해당되는 자, 배열 요소는 아직 참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12개월 0부터 1까지 자, 참조를 걸어 놓고요. 자, 공간을 잡아 놓고 맞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일에 int 예를 들면 int days in months의 1월 달은 총 몇 개? new int 31 이런 식으로 1월 달 31일 자 1월 달 31일 뭐 요소 생성을 하면 되는데 자 12개월 생성해 놓고 각각에 이렇게 해서 총 12번 작업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코드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를 사용한다? 자, date time이라는 구조체를 써서 루프를 돌리겠습니다. for 어떻게? int형 i는 어디부터 0번째 인덱스부터 i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date time 구조체 자, days in months 언제? 올해 현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는 올해를 나타내고 싶다면 자, date months라는 건 인자값이 두 개예요. 첫 번째로 int year 현재 날짜 months 연도인데 months는 주의하실 점은 1월부터 2월달까지 그래서 연도는 현재 날짜를 나타내고 싶다면 date time now year 출력하면 몇 년 자부터 몇 월은 자, 우리가 각각의 i번째 인덱스 값을 더하기 1을 해주면 1월부터 12월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i 플러스 자, 데이 먼스에서 2004년부터 어디까지? 2004년부터 어디까지? 뭐 i 값까지. 아, 여기서 폼을 한번 더 돌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12개월 동안에 반복을 하고자 하니까, 12개월을 반복을 하고자 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 초기 값을 어떻게 시켜줘요? 자, 이거 i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땡겨야 되겠네요. i는 0부터 i는 여기서 잠깐, 그냥 12개월, i 플러스 이렇게 개월수 반복을 해놓고요. 개월수 반복을 해놓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리고 int days라는 days in months라는 제기드 배열에 i 번째에
자, i번째 값을 i번째에다가는 뭐를 new 해라. 몇 칸을 잡아라. 몇 칸을 잡아라. 각각의 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니까 1월 자 n-1 규칙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각의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자 일수를 참조를 걸고 싶다. 요소를 생성해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자 31이라는 값 써줘야 되는데 또는 그 날짜 그 요일에 해당되는 0월이면 1월 달에 해당되는 30, 1이면 2월 달에 해당되는 거 28 이런 식으로 그 해에 그 요일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참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new 해라. 정수형 데이터를 참조하는데 new 정수형 데이터를 참조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자 0부터 11일까지 즉 1월 달부터 11월 달에 해당되는 자 날짜 값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뭘 쓴다? 자 밑에 당겨서 쓸게요. date time이라는 구조체에 days in months라는 메서드에 현재 날짜 date 현재 올해 now year 올해 날짜 값 더하기 자 months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i 값이 현재 이 0월부터 11월까지 나타나니까 i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자 몇 월 현재 날짜 값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입력이 되겠죠. 주의할 거는 days, time, in months 요거를 한번 화면에다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냥 요 자리에다가 console.writeline 해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31일, 29일, 31일 잠깐만요. 6, 8, 12 이렇게 해서 31일부터 31일까지 자 1월 1일부터 3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뭐 1월부터 여기서는 30일 자 여기서 2004년 2월 달은 29일까지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를 출력을 해봤을 때 각각의 연도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각의 자 연도를 그러면 자 뭐가 각각 요일에 해당되는 자 요소수가 정확하게 3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 며칠? 365 더하기 1일 해서 366일입니다. 이만큼. 즉 366개의 각각의 공간을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고요. 뭐를 사용해서? 데이트 타임이란 구조체를 사용해서 자 얘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각각의 요일에 해당되는 날짜 값을 처리해주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처리해놓고 요거까지만 요소수 처리해놓고 각각의 요소수에 뭐로 자 어떤 값을 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요소수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켜보면 포문을 써서 int j는 0부터 j가 자 어떻게 각각의 요소에 맞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자 그리고 j 플러스 어떻게 했어요? i는 0부터 j는 어디까지 좀 어떻게 당길까요? 어떻게 당겨야지 잘 보일까요? 그리고 j 플러스 하는데 자 이렇게 date time now.2요. 자 2004년 현재 i번째 월부터 j번째까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하나를 더 i가 더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자 현재 월수가 n-1 규칙에 의해서 나오니까 더하기 여기서는 안 해줘도 상관없겠네요. 개월수가 얼마로 나올까요? 자 그리고 자 변수 하나 선언하게 자 int days months에 i번째 그리고
제2번째에다가는 뭘로? 1로 초기화. 각각의 요소를, 자, 1로 초기화. 그러면 총 366개의 자, 데이터 방이 만들어지고 그 각각의 방에 1로 다 초기화되는 모양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제를 완성시키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정수형 sum이란 변수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여기다가 자, 합계를 구해 볼게요. 합계는 우리가 365 더하기 1, 366이 나올 수 있는 합계를. 그러면 그대로 한번 더 더해보죠. 그대로 한번 더 더해보면 이만큼을 잠깐 복사를 해놓고 밑에다 붙여넣기 하고요. 자, 참조 연산자 필요 없죠. J는 0부터 해당 요일수까지 해서 sum이란 변수에다가는 얼마? I 플러스 J 요소값. 이렇게 하면 몇 개? 자, 0월 1일부터 즉 0월 1일부터 자, 0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값을 어디에다가 sum이라면 쓰자 플러스 이퀄 누적시켜라. 이런 개념이죠. 그러고 나서 화면에 총 결과를 출력시켜 보면 console.write라인에서 sum 값을 출력을 시켜보자. 그러면 366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조금 제가 복잡하게 계산이 됐는데, 자, 복잡하게 계산이 됐는데 전체 화면으로 잠깐 보고요. 자, 조금 코드를 당겨 보겠습니다. 당기고 예. 네, 이 정도만 당겨도 다 화면에 나오죠? 네, 전체 코드 다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코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미하는 거는 총 1년 365일을 어떠한 1년 365일 아니면 그 해에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 각각의 일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일에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를 자 저장을 해 놓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일정 관리라든가 어떠한 기타 뭐 그 해에 필요한 어떠한 자 날짜 관련된 처리하는 거 예약 화면이라든가 그랬을 때 얘네들 처리할 때 1년 365일을 잡는 게 아니라 12개월 곱하기 각각의 달에 31일씩 데이터를 뭐 잡아놓고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 공간이 낭비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1년 365일 아니면 366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해에 맞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했을 때는 제기드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죠. 배열의 배열. 그랬을 때 여기 부분에서 제가 처리한 내용은 계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요건 지우고 한 줄 때리고 여기도 지우고 한 줄 당겨 보면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자, 몇 개? 총 12개. 자, 12월 곱하기 각각의 일수 만큼의 공간을 생성하는 코드가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공간을 생성하고 각각의 공간을 1로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가 뭐다? 여기 부분이고요. 12월 곱하기 각각의 일수만큼 그리고 1로 생성하고 1로 초기화 뭐 각각의 공간을 1로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가 이만큼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자 위에서 초기화된 각각의 공간에 있는 값의 합계를 구해본 거죠. 그러면 총 몇 개의 공간이 생성됐는지 여러분들이 자 의미를 알겠죠. 그랬을 때 결과값은 366일이니까 2004년 12개월에 각각의
일수는 366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66이 제대로 확인이 자 출력이 되는지를 화면에 출력해 보고자 했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10개 366개의 공간에 각각 1이란 값을 저장시켜 놓고 그 1을 누정시켜 보니까 366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거. 뭐 비교적 간단한 예제인데 자 여기서는 뭐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상관없지만 뭘 알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제기드 배열. 배열에 배열을 선언한 거죠. 어떤 이름은 int days라는 이름으로 자 배열에 배열을 선언하겠다. 그리고 총 12개의 배열을 만들고 각각 12개의 배열에 각각 12개의 배열에 0번째부터 11번째까지 또 다른 배열 요소 개수 31일부터 어떤 건 31일, 어떤 건 28일 또는 어떤 건 30일 이렇게 그 날짜에 그 해에 그 날 그 달에 해당되는 뭐를 일수를 계산해서 그 개수만큼 뭐를 만든다? 자, 요소 수를 생성하는 코드. 조금 비교적 어려운 코드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예제는 꼭 한번 그냥 여러분들 타이핑 해보시고 자, 몇 개, 자, 구조체 datetime.now.2어는 현재 시스템에, 여러분들 시스템에 연도 값을 나타내고요. datetime.days in months는 그 달에 해당되는 그 년도에 그 달에 해당되는 뭐를 날수를 구해주는 자 메서드죠.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366개의 저장 공간 활용하고 366을 더해본 거죠. 만약에 2005년도라면 365일이겠네요. 그러면 365개의 공간이 생성되고 365개의 자 공간에서부터 값을 읽어다가 저장을 시켜서 출력을 해보는 코드가 작성이 되겠죠. 현재 코드는 어떤 연도에서 실행을 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제 한번 작성해 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